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네, 오늘도 마초맨 두 분 나오셨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시간이고요. 이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초맨 맞으시죠? 아니요, 박 교수님은 어떠신 분은 저는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까? 저를 잘 아시면서요. 저는 노 마초맨입니다. 예, 근데 음악 선곡이 왜 저럴까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공세를 좀 퍼붓고 있잖아요. 정진석 의원에 이어서 지금 장제원 의원까지 가세를 했는데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초에 정진석 의원과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프레임 전략입니다. 아, 네. 정치에서 그 유명한 프레임 전략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만큼 이 프레임 전략이 정말로 유효하게 작동되는 나라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왜 프레임 전략이냐? 네. 민주정부, 개혁정부 또는 그 민주세력, 개혁세력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아. 그 고리를 때림으로 인해서 친노 세력을 한쪽 코너로 몰고 나머지 세력을 우군으로 끌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네. 과거에도 무슨 정책하면은 노무현 정부 이기다. 또 노무현 정부도 실패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야당에서는 특히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레임을 건 거다. 추미애 대표하고 좀 비슷한 진단을 내리셨는데 일각에서는 술 기운에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의 분석도 이제 정말 평론가로서 하실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거다 보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박원순 시장의 언급에서 이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최대의 정치보복 언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에 대한 답글로 썼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회자 언급하신 대로 술김이 그랬다. 그런 말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의도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렇게 아니고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의 칼날이 좀 옥죄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사건 때문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결국 지금 검찰이 노리는 최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무도 지금 그에 대해서 정말 방어해 주거나 몸을 던져서 변호해 준 사람이 없다. 본인이라도 좀 나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언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고 그것이 이제 또 이른바 이제 친노 세력 측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지.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확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했거나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프레임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고 그렇게 언급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나선 격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동기가 더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남을 위해서 나서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정무 수석할 때 그렇죠. 사실은 박원순 시장 출마했던 선거도 또 있었고 그래서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이런 것도 좀 약간 관여된 바가 있다 보니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추정을 좀 해보는데요. 그건 고도한 정치 전략인데요. 예. 듣고 보니까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듯해요? 저 그럴듯합니다. 역시 이정훈 박사님의 평론도 멋집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발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발적인 건 아니라는 우발적인 얘기입니다. 것은 아니다. 또 술 취하다 이런 얘기는 농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정권 교체해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규정했던 거는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실패한 정부. 자, 여기서 노무현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네. 시작도 하기 전에. 하기도 전에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 실패한 정부가 그러면 왜 자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느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결국은 진보가 보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 싸움에 보수 세력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딱 건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나머지는 다 손을 댔잖아요. 손을 안 댄 부분이 뭐죠? 가장 예민했던 부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고 가장 감정적인 그 핵심을 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싸움은 뭐냐면은 답글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답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정치 보복이다. 그거 정치 보복이 아니다. 당시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이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근거도 없이 가족 싸움, 부부 싸움 해가지고 자살한 거다. 라고 바로 핵심을 때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해서 이것이 논쟁이 불 것이고 다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2기가 될 것이고 보수 세력은 뭉칠 것이고 결국은 그 싸움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싸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다쳤습니다. 실패한 정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싸움도 당신은 실패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순간에 때린 것이지 아무 일상 것도 없이 그냥 화가 나서 개인적인 그 어떤 생각 끝에 넣은 발언이라고 보기는 무척 어렵다는 거죠. 네. 이 장제원 의원은 지금 한 발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 때문이 아니고 측근고 가족들 때문이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서는 뭐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었는데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큰 틀에서 봐서는 결국 싸움이 지금 이제 보수 대 진보의 거대한 그런 싸움을 자꾸 확대되고 있죠. 그렇죠. 비화는 일단 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게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그야말로 죽음을 어떻게 몰아가라 이런 또 공작 문건을 했다는 거 그것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무슨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 거대한 뭐 마을 대 마을 싸움으로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처음 촉발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지석 의원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자꾸 이제 저 민주당 쪽이나 이런 친노 세력 쪽에서 반대가 하니까 이쪽도 다시 이제 그야말로 홍준표 대표, 정호택 원내대표까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정호택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런 싸움에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구하기에 나서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지금 상황은 사실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로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얘기가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얘기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한참 지난 얘기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기관을 어떤 불법적 정치 공작에 동원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캐다 보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까지 지금 올라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여튼 2012년도 댓글 사건이 네. 문제였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홍준표 대표나 정호택 원내대표까지 굳이 뭐 그걸 뭐 방어해주고 싶거나 그렇게 전부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대 진보라는 거대한 그런 어떤 집단 싸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문제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어떤 그 실정 문제가 결국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 보수의 진보의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 진영이 모두가 지금.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이제 프레임을 짠 거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랑 사전에 좀 상의도 하고 또 이 정호택 원내대표하고도 대략 이렇게 좀 내부 조율을 해서 그래서 저지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율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홍준표 대표는 640만 불 이심전심. 그죠? 아니, 홍준표 대표는 640만 불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려야 이 보수 세력이 살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물타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지도부가 공감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진석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 대목이고 본인이 지금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칼날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약한 꼬리를 때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진석 의원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이를테면 640만 불 정도 얘기됐다 정도 얘기 말하면은 저는 이거는 아주 점잖은 표현이라고 봐요. 왜? 이거는 당시 검찰 수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이 말하면 얼마나 파장 효과가 있는 것이니 과거에 조현호 경찰 전 청장 알죠? 네, 맞습니다. 예. 당시에도 무슨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차명 계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지 않는데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도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터뜨려버렸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요? 에이. 정진석의 사선입니다, 사선. 아, 그러게요.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예. 정치를 그렇게 너무 순수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나 네. 다만 노동일 교수님의 순수함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저는 뭐 별로 뭐 그런데 제 순수하다는 게 동의하지 않고요. 네. 아니, 저기, 잠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친이계하고 친박계가 어떻게 보면 단결을 하는 그런 그 한 기제로 또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프레임이랬다 그러면 아까 근데 이재용 평론가 물어보실 때 박 교수께서는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든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홍 대표의 처음 반응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긴 했죠. 근데 예, 이거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제가 뭐 순수하다는 게 아니고 뭐 그분도 순수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 대표의 이런 한국당 내부의 반응은 그냥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하나 성명 정도 얘기하고 말았어요. 네. 홍준표 대표도 민주당 자꾸 이렇게 가면 뭐 600만 불 뭐 40만 불 그거 수사할 수밖에 없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그런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 이렇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이런 싸움에 말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그런 네. 그걸 처음부터 그런데 당력을 집중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판을 좀 키워도 되겠다. 아니 키워도 되겠다. 어쩔 수 말려 들어가는 가는 거죠 지금. 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그걸 예정하고 있던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뭐 청와대 밥 먹으러 안 가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예. 이제는 그렇게 뭐 말하자면 뭐 어떻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건곤일척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큰 싸움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이제 홍 대표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이걸 그냥 키워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것도 좀 촉진하고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까지 했을 것 같다는 충분히 생각이. 그런 전략이 가능하죠. 예.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앞서 제가 친노 세력을 콘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야당이 다 반노입니다. 다 또는 비노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또 민주당 안에서도 비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노무현 정부 때는 아주 좋아하는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정책과 국정 운영에서는 실패했다는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당시에는 보수와 진보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때예요. 그렇죠. 진보가 100% 때입니다. 그 추억을 떠올릴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 볼 때 이거 싸움이 괜찮네 나쁜 싸움이 아니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요 내부적으로 촉발시키는 것이 어렵지 촉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커지면은 판을 키우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자유한국당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판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또 이 재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계속 또 연일 또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노무현 재단 그다음에 노건호 씨가 또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 외에 다른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수순이고요. 지금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뭐 정진석 저 의원한테 사과하라든지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대응하다가는 뭔가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우리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고소고발하는 건 당연히 예상된 수순 아닙니까? 예전부터 봐왔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이슈를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할 수도 아까 있다는 이제 거죠?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돼버렸고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늘 얘기하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다시 한번 또 이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이게 뭐 정치적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건데 솔직히 뭐 아니할 말로 뭐 사실이냐 허위냐 그래서 큰 어떤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상황인데 이게 또 검찰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또 허위냐 뭐냐 이렇게 또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나중에 또 혹시 이제 그 깊은 뭐 법적인 분석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당 부분 과거 뭐 정치적 공방처럼 또 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다가 많은 그런 상황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현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지만 이 문제는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것이 가족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검찰서에서 알게 되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초점인데 촉발된 사안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덮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 보니까 지금 그 파일을 다시 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검찰 수사라는 것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건데 단지 의혹을 뭐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 수사가. 네. 640만 불 건은 수사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공소권은 없고 핵심 인사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네. 수사할 수가 없는 건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은 노건호 씨가 고소한 정진석 의원 건은 이거는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자 명예훼손. 거기다가 또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진석 의원의 정치 생명이 달리는 문제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을 맞습니다. 유야무야 될 경우에는 작년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돈 받은 거 부부싸움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자살하셨구나. 이렇게 역사에 남아요. 이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경우나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사실 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이거를 유야무야 시킬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프레임 전쟁에 이제 말려드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전쟁이 자유한국당에 저는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유리하다고, 예. 그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유리한 싸움이 아니다. 왜? 지금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에요. 또 지금은 다당 체제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토한다 그래서 국정이 마비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청와대 여야 대표동 홍준표 대표 안 간다 하더라도 대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이게 뭐 프레임 뭐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도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일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갑니다.